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희이고 올해 79살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장례식 날 며느리에게 상주석에서 양손으로 떠밀려 넘어진 할머니가 한 달 뒤 남편이 35년간 모은 비밀통장 12억을 발견하고 며느리에게 이혼 서류를 던진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동시에 통쾌한 반전이 있습니다. 2024년 10월 7일 월요일 밤 11시 47분.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보호자님, 대학병원 중환자실입니다. 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계십니다. 지금 오실 수 있으십니까? 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보, 안 돼. 제발. 옷을 주섬주섬 입었습니다. 외투를 걸쳤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어요. 택시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병원이요. 대학병원 중환자실. 네. 택시는 밤거리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가로등이 지나갔습니다. 여보, 기다려. 내가 갈게.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것을.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새벽 12시 20분. 병원 도착.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숨이 가빠졌어요. 8층? 문이 열렸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실로 달려갔어요. 저, 802호 김철수 환자.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호자님, 조의를 표합니다. 네. 환자분이 10분 전에 운명하셨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여보, 간호사가 저를 부축했어요. 보호자님, 이쪽으로 오세요. 802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하얀 천이 덮여 있었어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하얀 천을 걷었어요. 남편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온했어요. 여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어요. 여보, 나야. 영희야.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여보, 왜 혼자 가려고 해? 나는 30분쯤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님, 영안실로 모셔야 합니다. 네. 남편은 침대에서 들것으로 옮겨졌어요. 하얀 천으로 덮였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지하 1층, 영안실, 차가운 방. 남편은 냉동고에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여보, 새벽 1시 30분. 저는 로비에 앉아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왜요? 밤늦게. 민수야. 아빠가. 네. 민수야. 아빠가. 방금. 돌아가셨어. 전화 너머로 침묵. 그리고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아버지가? 민수야. 병원으로 와줄래? 엄마,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혼자. 새벽 2시 50분. 아들 내외가 도착했어요. 엄마. 아들 민수가 뛰어왔습니다. 며느리 현숙도 따라왔어요. 엄마, 아버지는요? 영안실에 계셔. 엄마, 진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장례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현수가, 아직. 어머님, 빨리 정해야죠. 장례식장 예약해야 하잖아요. 현수가,
어머님, 제가 알아볼게요. 어머님은 집에 가서 쉬세요. 하지만,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다 할게요.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영안실로 갔습니다. 남편이 있는 곳으로 차가운 문 앞에 섰어요. 여보, 나 여기 있어. 새벽 4시 며느리가 왔어요. 어머님, 병원 장례식장 5호실로 정했어요. 그래. 어머님, 빈소 꾸미는 건 저희가 할게요. 어머님은 집에 가서 옷이랑 챙겨오세요. 현수가, 나도 여기 있어야. 어머님, 지금 새벽이에요. 집 가서 좀 쉬세요. 낮에 오시면 돼요. 결국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집에 도착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앉던 소파, 남편이 읽던 신문, 남편이 신던 슬리퍼, 여보, 소파에 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병원으로 갔어요. 장례식장 5호실 문 앞에 큰 리본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철수님 빈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그렇게 웃지 마. 나 보면 울잖아. 빈소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꽃들이 놓여 있고 향이 피워져 있고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어머님 상주복 여기 있어요. 갈아입으세요. 상주복을 받았어요. 탈의실로 갔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여자. 검은 옷을 입은 늙은 여자. 58년을 함께 살았는데 빈소로 나왔어요. 상주석이 보였습니다. 영정사진 바로 앞 긴 의자 3줄. 첫 번째 줄이 가장 중요한 자리였어요. 저는 첫 번째 줄 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부인이 앉아야 할 자리. 앉으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양손으로 세게 밀었어요. 저는 앞으로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 비키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몸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옆 의자를 잡고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현수가, 나는, 며느리는 제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어머니, 상주는 아들이에요. 장남이 가운데 앉아야 한다고요. 현수가, 하지만 나는 부인인데, 어머니는 저리 가 계세요. 며느리는 제 팔을 잡았어요. 세게, 아야, 팔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끌고 갔어요.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세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로, 그리고 맨 구석 자리.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현수가, 어머니, 빨리 앉으세요. 조문객들 곧 와요. 며느리는 다시 앞으로 갔어요. 첫 번째 줄 가운데 자리에 아들 민수가 앉았습니다. 그 옆에 며느리 현숙, 그 옆에 손주 지훈이와 지영이. 저는 네 번째 줄 맨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주변을 봤습니다. 조문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조문객, 남편 회사 동료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고인과 무슨 관계시죠? 아들입니다. 민수가 대답했어요. 아, 아드님이시군요. 조의를 표합니다. 남자는 절을 했어요. 며느리가 부의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조문객, 할아버지였어요. 부인은 어디 계시오? 저기요. 며느리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 뒤에 계세요. 할아버지는 저를 봤어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인데 왜 저렇게 뒤에?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절을 하고 가버렸습니다. 세 번째 조문객, 할머니였어요. 어머,
부인이 저기 계셔요? 며느리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네, 노안이 심하셔서 조용한 데 계세요. 아, 그래요? 힘드시겠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안? 나한테 노안이 있대. 며느리는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조문객들이 계속 왔습니다. 10명, 20명, 30명. 모두 첫 번째 줄 상주석 앞에서 절을 했어요. 저는 네 번째 줄에서 그 모습을 바라만 봤습니다. 오전 11시 30분.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부인, 괜찮으시오? 네. 부인, 왜 여기 계시오? 앞에 가서 앉으셔야지. 그게, 부인은 상주석에 앉으셔야 하는 거 아니오? 며느리가, 아들이 앉아야 한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참,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가버렸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오 12시, 점심 식사 시간. 조문객들이 식당으로 갔어요. 저도 일어나 식당으로 갔습니다. 큰 테이블에 조문객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구석 작은 테이블에 혼자 앉았습니다. 쟁반에 음식, 밥, 국, 반찬. 혼자 숟가락을 들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보, 나 여기서 혼자 밥 먹고 있어. 여보, 나 상주석에도 못 앉았어. 눈물이 국에 떨어졌습니다. 오후 2시, 다시 빈소로 돌아갔어요. 네 번째 줄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문객들이 계속 왔어요. 며느리는 계속 거짓말했어요. 어머님은 노안이 심하셔서요. 어머님은 조용히 쉬고 계세요. 저는 그 거짓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저녁 식사 시간. 또 혼자 구석에서 먹었어요. 밤 9시, 조문객들이 다 돌아갔어요. 빈소에는 가족만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응. 어머님, 내일도 조문객 많이 올 거예요. 그래. 어머님, 집에 가서 주무세요. 현수가, 나도 여기서. 어머님, 어머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힘드시잖아요. 집에 가서 쉬세요. 하지만, 어머님, 저희가 여기서 처리할게요. 결국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혼자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58년 아내인데 상주석에서 떠밀렸어. 그리고 빈소에서도 쫓겨났어. 2024년 10월 9일 수요일 장례식 이틀째. 아침 8시에 다시 빈소로 갔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가 눈을 뜨더니 일어났어요. 응. 어머님, 오늘도 조문객 많이 올 거예요. 알았어. 어머님, 어제 자리에 앉으세요. 네 번째 줄 구석 자리. 저는 또 그 자리에 앉았어요. 오전 10시부터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부인은요? 저기 뒤에 계세요. 노안이 심하셔서. 오후 3시,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부인, 참 힘드시겠어요. 네. 부인, 그런데 왜 상주석에 안 앉으세요? 며느리가, 아들이 앉아야 한대요. 할머니는 혀를 찼어요. 쯧쯧쯧.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그냥 참아요. 부인, 부인이 58년 아내인데 상주석에 앉으셔야죠.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가버렸어요. 밤 10시, 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발인 날.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어요. 오전 9시, 연구차가 도착했습니다. 관을 옮기는 시간. 이제 관을 옮기겠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말했어요. 관이 천천히 옮겨졌습니다.
상주들이 관을 따라 걸었어요. 아들 민수가 앞에서 곡을 했습니다. 아버지, 손주들도 울었어요. 할아버지, 며느리도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맨 뒤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여보, 안녕. 하지만 제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 곡 소리에 묻혔어요. 관이 영구차에 실렸습니다. 출발합니다. 영구차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가족들은 뒤따라가는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 안. 앞자리에는 아들 내외와 손주들. 저는 맨 뒷자리에 혼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영구차가 앞서가고 있었어요. 여보, 나 여기 있어. 맨 뒤에. 오전 11시 30분. 화장장에 도착했습니다. 관이 화장로 앞으로 옮겨졌어요. 마지막 인사하세요. 장례 지도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관 앞에 엎드렸어요. 아버지, 잘 가세요. 사랑합니다. 며느리도 절을 했어요. 손주들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 저는 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관 뚜껑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나무. 여보, 58년이었어. 58년. 여보,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여보, 나중에 만나자. 나도 곧 갈게. 기다려.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여보, 저는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시간 반 후, 제가 되어 나왔어요. 하얀 재, 유골함에 담았습니다. 김철수 1946-2024. 여보, 이렇게 작아졌어. 납골당으로 갔어요. 유골함을 안치했습니다. 명판이 붙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오후 3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어요. 빈소를 정리하는 시간. 며느리가 부의금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부의금 총 2,350만 원 나왔어요. 그래. 어머님, 장례 비용 빼면 800만 원 남는데. 어머님 드릴게요. 고마워. 어머님,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어머님도 집 가서 쉬세요. 며느리와 아들은 먼저 가버렸어요. 저는 빈소에 혼자 남았습니다.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장례 끝났어. 여보, 나는 상주석에도 못 앉았어. 여보, 58년 아내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여보 없이. 그리고 며느리한테 떠밀린 기억을 안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저는 집에서 혼자 지냈어요.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래. 엄마, 아버지 재산 정리해야 하는데 통장들 다 모아주세요. 알았어. 며느리는 전화도 안 했어요. 저는 남편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들을 꺼냈어요. 은행 8,500만 원, 은행 6,200만 원, 은행 5,800만 원, 총 2억 500만 원, 그리고 이 집 시세가 2억 8천만 원, 총 4억 8,500만 원. 이게 다구나.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통장 정리했어. 2억 정도 돼. 엄마, 2억이요? 그것뿐이에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2억밖에? 민수야. 엄마, 알았어요. 상속세 계산해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뿐이냐는 말투.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누구세요?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고 김철수님 관련해서 찾아뵀습니다. 네. 문을 열었어요.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영희 여사님 맞으십니까? 네. 명함 드립니다. 명함을 받았어요. 이정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정민.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변호사는 큰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사님, 고 김철수님께서 생전에 저를 법률 대리인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남편분께서 돌아가시면 여사님을 찾아뵙고 이것들을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 두꺼운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여사님, 먼저 이것부터 보시겠습니까? 변호사가 통장을 꺼냈어요. 은행 통장. 이게 뭐죠? 여사님 명의 통장입니다. 제 명의요? 네. 통장을 받았어요. 펼쳤습니다. 예금주 김영희. 잔액 12억 원. 12억 원. 이게 뭐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사님, 남편분께서 35년 전부터 매달 300만 원씩 적립하셨습니다. 35년? 네. 1989년부터 2024년까지 총 420개월. 300만 원씩? 네. 300만 원 420개월 12억 6천만 원. 이자 포함해서 현재 12억 원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남편이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여사님, 이것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두 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유언장입니다. 봉투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남편 필체.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영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미안하다. 35년간 내 명의로 돈을 모았다. 12억이다. 민수도 모른다. 현숙이도 모른다. 왜 숨겼냐고? 영희야, 나는 알고 있었다. 현숙이가 너를 무시한다는 것을. 3년 전 추석 때 현숙이가 너한테 말하는 걸 들었다. 어머님, 그냥 쉬세요. 제가 할게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뜻은 어머님 끼어들지 마세요였다. 나는 또 알고 있었다. 민수가 현숙이 눈치만 본다는 것을, 현숙이 말이면 무조건 따른다는 것을. 영희야, 내가 죽으면 현숙이는 더 심하게 굴 거야. 장례식 때도 너를 밀어낼 거야. 그래서 이 돈을 숨겨뒀다. 영희야, 조건이 있다. 만약 내 장례식에서 내가 상주석에 앉지 못했다면 현숙이와 민수를 이혼시켜라. 부인을 상주석에서 떠미는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둘 수 없다. 영희야, 22억 원으로 당당해져라. 그리고 민수에게 말해라.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를 생각해봐라고. 영희야, 58년간 고마웠다. 당신을 사랑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마이너스 사랑하는 남편 김철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다 알고 있었구나. 변호사가 조용히 기다렸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장례식은 어떻게 해? 여사님, 남편분께서 이것도 준비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켰습니다. 여사님, 남편분께서 장례식장에 미리 CCTV 설치를 부탁하셨습니다. CCTV요? 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변호사는 영상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5호실. 2024년 10월 8일 오전 10시 7분.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제가 상주석 첫 번째 줄로 걸어가는 모습. 앉으려는 순간
며느리가 뒤에서 제 어깨를 양손으로 세게 미는 장면. 저는 앞으로 휘청거렸어요. 어머니, 비키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거의 넘어질 뻔한 모습, 며느리가 제 팔을 잡고 끄는 장면. 첫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 구석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여보, 이걸 미리. 네, 여사님. 남편분께서 6개월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작성하셨습니다. 이혼 합의서 초안. 이혼 합의서요? 네. 며느리분과 아드님의 이혼 합의서입니다. 남편분께서 미리 작성해 두셨습니다. 여보가, 여사님, 조건은 이렇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며느리분이 이혼에 동의하면 위자료 5천만 원, 동의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요? 네.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인 학대로도 고소 가능하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여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호사님, 네. 남편 뜻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왜요? 민수야, 현숙이랑 같이 우리 집으로 와줄래?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할 얘기가 있어. 엄마, 그냥 전화로. 민수야, 꼭 와야 해. 중요한 일이야. 알았어요, 엄마. 오전 11시 30분.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엄마, 들어와.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있던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현수가 아버지가 비밀 통장을 남기셨어. 비밀 통장이요? 응. 35년간 모은 돈이야.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12억 원. 며느리와 아들의 눈이 동시에 커졌어요. 12억? 진짜예요. 그래. 엄마, 대박. 아들이 소리쳤어요. 며느리도 흥분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상속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12억이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현수가.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네, 어머님? 현수가, 너는 못 받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현수가, 10월 8일 기억나니? 10월 8일요? 현수가 아버지 장례식 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켰어요. 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나타났어요. 며느리가 저를 미는 장면. 어머니, 비키세요. 제가 휘청거리는 모습. 며느리가 제 팔을 잡고 끄는 장면. 영상이 끝났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어머님, 이게 현수가 아버지가 미리 CCTV 설치해 두셨어. 어머님, 현수가 너는 나를 상주석에서 양손으로 떠밀었어. 어머님, 저는 그때 현수가 나는 58년 아내였어. 58년. 어머님, 죄송합니다. 현수가 그런데 너는 나를 네 번째 줄 구석으로 밀었어.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탁! 식탁 위에 던졌어요. 이혼 합의서. 현수가 사인해. 며느리는 서류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어머님, 이혼이라뇨? 현수가
아버지 유언이야. 저는 유언장을 보여줬어요. 며느리는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해요. 현수가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를 생각해봐. 어머님, 아들이 일어섰어요.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민수야, 넌 그날 뭐 했니? 엄마, 민수야, 너는 현숙이가 날 미는 걸 보고도 막지 않았어. 엄마, 저는 몰랐어요. 민수야, 거짓말하지 마. 영상에 다 나와. 저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미는 순간 아들이 바로 옆에 서 있었어요.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야, 너는 아버지 장례식에서 아내가 내 엄마를 떠미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어. 엄마, 민수야, 아버지가 이 유언을 남긴 이유를 알겠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현수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어머님, 첫째, 이혼하고 위자료 5천만 원 받기. 둘째, 이혼 거부하고 한 푼도 못 받기. 그리고 이 영상을 법원에 제출해서 폭행죄로 고소당하기.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현수가 늦었어. 어머님, 지훈이랑 지영이는 어떡해요? 현수가 그건 내 문제야. 내가 알아서 해. 어머님,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일주일 생각할 시간 줄게. 그때까지 결정해. 어머님, 현수가 안 하면 법원 가는 거야. 며느리와 아들은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여보, 시작했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현수가 결정했니? 네, 이혼 하겠습니다. 그래, 어머님, 위자료는 5천만 원 줄게. 어머님,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12월 15일,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현숙의 이혼. 며느리는 위자료 5천만 원을 받고 떠났어요. 2025년 1월 10일, 변호사 사무실. 유언장 집행. 여사님, 남편분 유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네. 아드님 김민수에게 법정 상속분 10%, 1억 2천만 원. 전 며느리 조연숙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이미 지급 완료. 나머지 10억 8천만 원으로 재단 설립. 재단 이름은 김철수 김영애 존엄재단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단 목적은 장례식 상주석 배우자 권리 보호 교육, 며느리 폭력 근절 캠페인, 피해 배우자 법률 지원. 훌륭하십니다, 여사님. 3월 1일, 재단 개소식, 김철수 김영애 존엄재단. 출연 재산 10억 8천만 원. 재단 사무실 서울시 구. 직원 20명.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기자들도 왔습니다. 개소식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넉 달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장례식 날 며느리가 저를 상주석에서 양손으로 떠밀었습니다. 저는 휘청거려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58년 아내였지만 네 번째 줄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처럼 장례식에서 폭력을 당하는 배우자가 얼마나 많을까? 이 재단은 그런 배우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상주석에서 떠밀리는 아내가 없게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2025년 10월 8일, 남편이 돌아가신 지 1년. 낙골당에 갔어요. 김철수 1946-2024.
꽃을 놓았습니다. 여보, 1년이 지났어. 여보, 재단 잘 운영하고 있어. 여보, 올해 300명 배우자를 도왔어. 여보, 고마워. 당신이 날 지켜줬어.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잘했어. 당당하게 살아. 저는 미소 지었어요.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왔구나.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야, 엄마, 그날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민수야, 알아.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민수야, 아직은 안 돼. 엄마, 민수야, 3년 뒤에 다시 얘기하자. 그동안 내가 정말 반성하는지 지켜볼게. 엄마, 민수야, 가거라.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며느리는 재혼했다가 또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12억 원.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58년 아내에 대한 사랑이었고, 며느리로부터 저를 지키려는 보호막이었고, 세상의 모든 떠밀린 배우자들을 위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주석에서 떠밀린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재단 이사장, 당당한 할머니, 당당한 여자였습니다. 며느리는 장례식에서 저를 떠밀었지만 저는 10억 8천만 원으로 300명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복수였습니다. 가장 차갑고 가장 아름다운 복수. 끝.